예, 앞에서 우리 자녀가 어디에 속하는지 좀 보셨을 텐데 이제 대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이 서류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대학별로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서울대 말씀드릴 자는 프로세스 논술학원 원장 박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열흘 지나면 각 학교의 입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서류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년도, 전전년도 자기 소속 학교의 입시 결과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원 가능권인지 아닌지 일단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권은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 서울대 합격자 수의 1.5배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1단계를 뽑을 때 1.5배수 정도를 뽑으니까 1단계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2배수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2배수 정도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일단 서울대 비롯해서 연세대, 고려대 서류 전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은 뭐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있다면 자유전공학부가 원래 일반 전형, 수시 일반 전형으로만 다 뽑았는데 그 일부를 이제 지역균형으로도 뽑는다. 예, 그 정도가 변화가 있고요. 서류로 1단계에서 2배수 이내, 보통 1.5배수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뽑고 1단계 점수 100점, 그 다음에 면접 점수 100점 이렇게 하고요. 지역균형 경우는 단계별 점수가 아니라 전체 종합평가. 사실상 서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서류평가에서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거냐 한 3가지 지점 정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신 줄 세우기를 하지 않겠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안 뽑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그 내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내신은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내신 좋은 거 정도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수업은 방학 때 특강으로만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1학기 때는 내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신 점수가 뭐 있을 텐데 대략 지금 내신 정량 평가를 하진 않지만 1.3인 학생과 1.5 정도가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한 0.2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제도가 활성화된 이후에 한 0.2 정도는 학생의 학생부 활동에 의해서 뒤집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0.2가 뒤집히는 것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입학사정관제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자, 그러자면 이제 내신의 기본 요건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가 갖춰져야 되는데 학생부는 일단 지금 2학년 것까지 활동 끝났죠. 그래서 3학년 때는 사실 별로 활동을 학생들 새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될 내용은 잘 없는데 그거를 이 겨울방학 때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류 지원을 할 텐데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2학년 때까지 활동이 이 정도면 할만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내신은 좋은데 뭔가 학생의 활동이 부족한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도 활동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서 내신은 뭐 아주 좋고 뭐 다 아주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부를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 이제 그렇게 보면 교과만 좋은 거죠. 이제 그런 학생이 있어서
학생은 이야기를 해보면 인재인 것이 분명한데 학생부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3학년 1학기 때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를 만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지만 그걸 진행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 별로 잘 안 들어가니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수능 안 들어가고 지역균형 경우는 지금 세계 영역 2등급을 받으면 되죠. 한국사 필수고요. 예,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정시 부담이 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서류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한 학생들은 일단은 정시를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시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정시 위주 전략을 쓰는 학생들은 사실상 재수생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재수생들은 서류 전형에서 한번 해봤던 거죠. 과거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봤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결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로 이렇게 간 거고, 현재의 수능 체계는 재수를 한 학생들이 학습 성과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에 현역 학생들은 좀 불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자, 학생부 경우는 지금 2학년 거가 2월 달에 기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제출기일이 다가오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9월 초에 하는데 8월 말쯤에 선생님 저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올해도 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쯤은 마무리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꼭 다가와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사실 이미 기입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이 2월 달에 기입될 이 내용으로 자기소개서가 이미 소재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기간에 이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제출, 그거에만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제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록부터 잘해야 된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할 거고요. 학생부 기록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판단하실 때 우리 애는 학생부에 뭐가 없어요. 뭐 많아요 이거죠.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많다 적다. 많으면 좋죠. 많으면 유리하고 좋은데 많은 활동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도 딱 읽어봤을 때, 생기부를 읽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뭔가 자신만의 어떤 목적의식이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활동이 산만하고 자신의 스토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 왜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와 테마라는 거는 바로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 생기부를 봤을 때 이 학생 독서 기록란에 보니까 소설 하나가 있어요. 덕혜옹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어떤 체험란을 보니까 그 박물관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란에서는 뭐 좀 특이하게도 문화재청에 뭔가 국민 제안을 한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 학생은 덕혜옹주라는 소설을 읽고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 구한말에 라고 하면서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요. 그 역사 공부한 것도 생기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침 그때 그 박물관에서 덕혜옹주 특별전을 한 거죠. 이제 거기에 참가를 해요. 그 참가하고 뭐 감상문을 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덕혜옹주의 묘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더니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청에다가 자기가 소설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인물인데 이것도 방문할 수 있게끔 문화재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국민 제안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걸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학생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진 않겠죠, 물론. 하지만 거기서 공식적으로 반응이 온 게 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에서부터 학교 활동, 그 다음에 방문 활동, 참여 활동, 실천 활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종의 테마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무슨 과를 갔느냐?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역사학과를 간 것 같지만 이 학생은 자유전공학과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스토리와 테마라고 하면 전공 관련성만 많이 생각하세요. 전공 관련성이 높으면 좋죠. 당연히 전공 교수님 보기에 이 학생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하지만 뭐 어차피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습활동이라는 것을 보고 지금 박사과정 뽑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진로 희망란에 보면 학생들이 항상 제일 고민하는 거. 진로 희망란에는 CEO라 적었는데 지금 사범대를 가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은 뭔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기부나 자소서를 대할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마인드가 뭔가 지적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 나를 어필할 건가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이 꿈이 바뀌는 거야 뭐 사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진로 바뀌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2년 반 동안의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이 한 가지의 일관된 활동,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호기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다양한 호기심들이 전공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지점들에서 스토리와 테마의 연결 라인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경영학과를 가는 학생이더라도 이 학생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요. 이건 좋은 평가를 받지 나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인문대를 가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경영 소양이 있어요. 이걸 나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폭넓게 우리 흔히 두 날개로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쪽 분야를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라 좀 자기가 선택할 전공과는 좀 다른 분야까지 아우르는 그런 인재가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테마라는 것의 의미가 전공 적합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 학생의 어떤 지적 그 호기심, 지적 우수성 그걸 보여줄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했든 뭔가 학생의 어떤 목적의식성 그게 있도록 생기부가 기록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총지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자소서 쓸 때 얼마 걸리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쯤 걸린다 이렇게 들은 거죠. 근데 이 교수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활동은 다 했고 생활기록부 있는데 자기소개서 쓰는데 어떻게 한 달이 걸리지? 이건 학생들 쓸거리가 없는 거다. 쓸거리가 없고 쓸거리가 없다는 거는 서울대학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적 호기심.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년 반 동안 호기심이란 걸 가져본 학생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많이 실망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교수님이 간과하신 것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록되시는지는 그 현장의 실정은 조금 모르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보면 학생은 자기 관심과 호기심에 따라 학교활동 열심히 하고 그걸 관찰한 담당 교사 선생님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과의 면담을 하겠죠? 면담을 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호기심과 관심을 지속시켜주고 목적의식도 키워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들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을 학생들 보고 써오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교사의 추천서도 써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학원에 교사 추천서를 써달라는 그런 것도 들어와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컨설팅을 하지만 교사 추천서 컨설팅은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별 지금 평가에 크게 반영도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그거를 직접 기록하거나 아니면 열람하거나 이거는 사실 안 맞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생활기록부가 애초에 스토리와 테마 있게 써지면 자기소개는 금방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 생기부 놓고 한참 고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깊숙하게 물어보는 것은 그거죠. 이 학생이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관심사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 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분명히 그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생기부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걸로는. 왜냐면 이 학생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담임선생님도 그거를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알아낸 적이 없으니까. 이 학생하고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생기부상에서는 되게 주목받지 못하는 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이 학생 개인에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의 어떤 지나간 그 기억이죠. 그죠? 그거 속에서 진정성을 이렇게 추출해내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 팩트가 이제 소재가 전혀 없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그 경우는 스토리와 테마를 입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의 학업 노력란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서, 국어는 어떻게 해서 올렸고, 영어는 어떻게 해서 올렸고, 학생들이 겪은 시련은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올렸고, 다 똑같은 내용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자신이 그런 항목들도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시련. 이런 거 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전부 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 지원했다 떨어졌고, 뭐 이런 거. 그런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교과목으로 이렇게 내신 어떻게 올라왔는지 쓰는 내용들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뭔가 특이한 노력이 있으면 어필이 되지만 그걸 열심히 해서 올렸다. 이건 아무런 어필이 안 돼요. 그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생활기록부에 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생활기록부에 없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테마가 필요한 거고, 특별 뭐 활동이 없는 학생도 있어요. 이 학생은 뭐 동아리도 안 했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과 시간에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 그 다음에 개개인의 특징적인 학업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 그러니까 뭔가 동아리나 논문이나 이런 걸로 분명하게 있으면은 뭐 찾아내기가 편하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수업 중의 활동으로도 그 스토리와 테마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사실은 1, 2학년 때도 그런 그 교과 활동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꼭 생기부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필요했죠. 근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마지막 남았죠. 마지막 2월 달에. 그래서 생기부 작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지금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들도 대학마다의 특징들이 있고 전형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대학과 그 전형에서 좋아하는 인재가 있어요. 일단 서울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는 줄기차게 지적인 호기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울대가 특별히 좀 강해요. 다른 대학도 적용은 다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특별히 강한 게 아예 지금은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자소서 1번 항목이 자신이 이제 기울인 학업 노력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밋밋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공통문항 문구로 바뀌기 전에 서울대학교는 표현을 자신이 지적 호기심을 갖고 하는 활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국영수하고 내신 전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성적으로 자기 관심을 갖고 보인 학업 노력, 학술적 활동 그 단 하나를 이렇게 쓴다면 그게 더 매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논문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3학년 1학기 때도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독서 활동을 여기저기에다가 잘 배치해 놓는 게 스토리를 만들기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은 독서로 시작해서 독서로 마무리됩니다. 이 독서에서 실천으로, 독서에서 동아리로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고요. 봉사에서 독서로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고요. 어쨌건 모든 활동이 어떤 지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기부를 만들어가고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게 어필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 이 겨울방학 때는 지금 3학년 이제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들에 필요한 작업은 현재 자기 생기부 상태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라서 어느 대학 어느 전형을 준비하면 좋겠는지를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요거를 나중에 원서 쓸 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해야 생기부도 준비하고 1학기 중에 내신 관리와 생기부 준비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준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자기 생기부에 대한 점검을 꼭 좀 해주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워낙 중요해서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 자료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쪽 관련한 거는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 전담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그쪽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은 면접고사 부분입니다. 면접고사는 지역균형, 일반전형 이제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출한 생기부와 자소서에 대해서 심층적 질문을 하는 스타일, 이게 지역균형. 흔히 인성면접 정도로, 확인 면접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균형에서 묻는 질문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내용만 거의 물은 것 같아요. 지금 수집을 해보면. 근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관련한 질문 플러스 전공에 대한 소양까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기소개서에 보면 전공적 활동이 있으니까 그걸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학생의 전공 소양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 좀 소양이 필요해요. 소양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공부 잘하는 능력 요것만으로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제시문을 주는, 그러니까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에 따라서 분석하고 답을 해야 되는 논술형 면접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거는 면접하면 가장 큰 오해가 면접을 잘한다 이꼴 말빨이 좋다, 발표력이 좋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면접은 소양을 보거나 이 학생의 어떤 그 학술적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빨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아마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싹싹 잘 피해가는 거죠. 미꾸라지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좀 화가 나죠. 뭔가 논점을 다 회피하고 뭔가 유리하게 말은 잘하는데 주어진 그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생이 한 명이 있고요. 2번 학생 경우는 좀 말이 소박하고 어눌하지만 주어진 어떤 논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자기 논리와 자기 머리로 생각한 내용을 제시하려고 하고, 교수님 입장에 볼 땐 2번 학생이 훨씬 이쁜 겁니다. 1번 학생은 밉상이죠, 오히려. 그래서 발표력이나 어떤 말발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이 학생의 어떤 학습 내공, 예, 그게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과 커리큘럼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이거는 자세히 설명 좀 기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거는 시간이 이것도 시험이다 보니 제한 시간에 따른 전략적인 대비가 좀 필요한데, 서울대학교 경우는 제한 시간 30분이고요. 30분인데 문제를 두 세트 내지는 두 종류 내지는 세 종류를 줍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세 종류를 주는 거죠. 수학 문제 하나, 사회과학 문제 하나, 인문학 문제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근데 과거에 재작년까지 서울대학교가 시험을 볼 때 30분의 시간을 주고 한 문제를 줬어요. 경영대 경우에는 수학 문제까지 하고 두 문제를 주고 1시간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세 문제까지 주는데 30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시험이 처음 시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특히 수학 경우에는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당장에 저희 학원에 수학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절반으로 뚝 줄었죠. 작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출제하신 수학과 교수님들은 시험 시간이 1시간일 때와 사실상 15분 만에 풀어야 될 때 그 문제의 차이를 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구성문항까지 하면 4문제에서 5문제쯤 되는데 이걸 깔끔하게 모두 다 푸는 학생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고 오히려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힌트 줘가지고 풀고 이런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풀게 되는 경제, 경영, 자유전공, 이 학생들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수학 문제부터 먼저 풀고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수학 문제는 안 풀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30분 시간 중에 25분 동안 수학을 푼 거예요, 학생이.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사회과학 문제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15분 정도가 필요한데 최소한 5분 남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분 동안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좀 크게 어렵진 않아요. 논술 문제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면접 문제는 문제와 제시문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구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구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면접장 들어가죠. 근데 이게 평소에 내공이 좀 준비된 학생들 경우는 문제를 파악한 상태라면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면 들어가서 할 얘기가 전혀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최선의 경우는 한 15분 정도로 해서 수학 15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15분 인문사회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고려대는 20분 융합인재 경우에 20분 시간을 주는데 난이도와 수준이 만만치 않고 연세대학교 제일 악명 높은 건데 연세대학교는 20분 정도 시간 주는데 2시간 시간 주는 논술 문제보다 이번에 부담이 더 큰 문제를 줬어요. 제시문 분량만 A4 4페이지가 되는 그런 문제를 준 거죠. 그래 놓고 교수님들은 저희가 이제 그 출제 점검한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심했다 그래요. 제시문 분량 더 많고 더 난이도 높고 근데 검토하는 사람들이 이건 학생들이 이 시간에 풀 수가 없다 하고 줄인 게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되게 기뻐합니다. 아,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면접 시험이 사실상 논술 시험과 연세대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례와 창의를 덧붙이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 나가면서 소양적 차원의 공부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소양과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술의 경우에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주주의론 같은 경우는 거의 반드시 다루는 주제가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서울대에서 5년 동안 5년의 입시 동안 4년 동안 나왔어요. 이 주제가 좀 논점 바꿔가면서 그래서 아주 다각도의 논점으로 이거를 다룹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가 이 학생은 발표력이 제가 10년 가르친 학생 중에 최하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키면 반드시 30초에서 1분 동안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됩니다. 하도 걱정이 되어서 너는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수업한 논제를 복습을 하면서 녹음을 해서 갖고 와라 그랬어요. 네, 녹음기에도 30초에서 1분 동안 침묵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참 힘들었던 학생인데 1년 동안 이 학생이 저한테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낸 순간이 시험 친 직후 흥분한 전화에서 자기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막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는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풍부하게 답변했던 그게 이 민주주의론이었는데 근데 그게 또 모든 학생이 또 쉽게 그렇게 캐치한 건 아니에요.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여러 논리와 논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융합을 한 거고 또 다른 학생은 그게 그렇게 융합할 수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죠. 그의 수시는 제가 크게 기대를 못했는데 그 학생 합격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동경제학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규반 시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고 올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올해 저희가 파이널 시간에 첫 문제로 맹자를 다뤘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맹자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 맹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적 논점들. 이번에 좀 맹자를 다뤘던 이유가 통치 철학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쪽을 좀 다뤘던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와 왕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 다룰 때는 맹자의 어떤 논리가 있고 이 논리와는 좀 색깔이 다른 칸트의 논리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가 있구나.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를 응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답변은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나왔던 걸로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합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문제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고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면접 문제는 뭐
거의 그 100% 비슷하게 적중을 한 거죠.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걸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려대학교 논술에도 연결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논술은 지금 주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쓰는 스타일로 다른 모든 대학의 논술 시험과 지금 좀 달라요. 고려대학교 논술은 이 면접 연습과 좀 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고려대학교 논술의 주제가 여론과 공동체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마침 저희가 여론, 민주주의, 뭐 공동체, 이런 선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크게 주제적으로 다뤘던 거죠. 그런 주제로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논리를 경험해본 내공을 가진 학생과 아닌 학생은 그 짧은 15분 시간에 차이가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3학년 시기에도 독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지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기간에는 서울대학교 준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이런 주제를 곁들인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곁들인 한 8번 정도의 그런 특강을 하고요. 여기에는 매번 1대1의 면접, 실제 시험과 똑같은 방식의 면접 연습까지 병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월 달에는 이제 생기부 작성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학기 중에는 내신과 자소서 구상, 그 다음에 학생부 활동 추가할 거 있으면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여름방학이 되면 자소서 완성 그리고 다시 그때는 면접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의 어떤 기본 준비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뒤에 좀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이 교실에서 매번 2시간 동안 글을 쓰고 2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4시간 이렇게 공부해요. 오늘 저희가 예정 시간 2시간인데 자녀들이 된 것처럼 학생 체험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지루한 거 뭐 걱정하지 말고 좋은 내용 반드시 알려드리는 걸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진행하겠습니다.